행복은 짧았다. 인천공항이 내려다 보이는 27평 아파트. 아직은 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4월의 저녁, 창 너머로 파란 바다가 보였다. 따뜻한 불빛 아래 이미자 72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반찬을 챙기고 있었다. 손등엔 세월이 고인 주름이 깊었지만 움직임엔 오래된 애정과 단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거실에선 남편 강대호 75세와 아들 강민준 34세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저녁상 다 차렸어. 민준이랑 같이 와. 응, 알았어. 민준아, 밥 먹자. 네, 아버지. 조심스레 식탁에 앉은 세 사람. 미자는 남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정성껏 떠주었다. 따뜻한 나물, 달콤한 제육볶음,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어머니? 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그야, 오늘 집에 손님이 오잖니. 미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은이가 올 거지? 응, 벌써 도착했을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지은 29세. 이 두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채 들어섰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것 어머님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지은은 공손히 상자를 건넸다. 미자는 당황스럽지만 기쁘게 그 선물을 받아들었다. 와, 요즘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아가씨네. 얼굴도 참 곱고. 대호가 흐뭇하게 웃었다. 지은은 부드러운 파마머리에 단정하게 정리된 옷을 입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옆에 앉았다. 어머님, 제가 뭐 도울 일 없나요? 벌써 다 됐단다. 그냥 와서 함께 앉아. 식사가 시작됐다. 지은은 젓가락질도 조심스럽게 어른들 먼저 챙기며 식사에 예를 다했다. 지은아,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예의를 챙기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우리 민준이 복 받았네.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분위기는 한동안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민준은 어머니가 떠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뜨며 말했다. 지은이 오늘 업무 끝내자마자 바로 온 거지? 피곤하지 않아? 지은은 얇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저에겐 더 소중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밥 먹는 게 저한텐 오랫동안 꿈이었던 일이라서요. 미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해졌다. 그래? 너희 집은 안 그랬나 보구나? 지은의 얼굴에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저희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모와 함께 살았거든요. 솔직히 가족의 따뜻함이 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은은 누군가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을 조심조심 꺼냈지만 곧이어 울컥하며 눈가가 붉어졌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고생 많았겠다, 우리 지은이. 이제부터 우리 집이 네 진짜 가족 아니겠니? 대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게, 쓸쓸함 같은 건 이제 다 잊어라. 여긴 네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지은은 처음엔 미소를 띠려 했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꼭 잘할게요. 민준 오빠한테도요. 민준은 그런 아내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잠시 동안 식탁엔 숙연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미자 역시 몰래 눈시울을 훔쳤다. 젊은 시절 자신도 남부럽지 않게 따뜻한 집 한 채 꾸리고 싶었지만 늘 쪼들리는 살림에 고생이 많았다. 오늘의 이 소박한 저녁이 어쩌면 평생 기다려온 보상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 함께 거실에 앉았다. 지은은 소파에 잠시 기대다가 조용히 미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 혹시 빨래나 그릇 같은 거 바로 도와드려도 될까요? 됐다. 오늘은 다들 피곤할 텐데 내일 해도 돼.
지은인 좀 쉬라고. 미자는 애써 넉넉하게 웃었다. 대호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리에 딱 들어온 것처럼 안정된 기분은 오랜만이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버지. 앞으로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두 손을 모으고 좀 쑥스러워하며 물었다. 어머님, 저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까요? 괜찮다니까. 그래도 고맙구나. 그러자 지은이 한 발 더 다가와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시던 힘든 집안일, 이젠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이젠 즐기면서 사세요. 그 말에 미자는 또 한 번 울컥했다. 그날 밤 아파트 복도에 은은하게 불이 꺼져 있었다. 침실에서 대호와 미자는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정말 마음이 놓였어. 지은이 착한 아가씨 맞지? 응, 저런 며느리 드물걸. 복 받은 거야. 하지만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묘한 불안함도 느꼈다. 짧은 순간 식사 중 지은의 눈빛에서 예의나 순진함 이면에 어딘가 시큰둥하고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던 것만 같았다. 아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괜한 걱정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 불안은 조금씩 증폭됐다.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우다 장마로. 눅눅한 여름 초입. 인천의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잔뜩 덮여 있었다. 이미자는 이틀째 집안 대청소에 열중이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 곳곳에 활기가 돈다고 느끼고 싶었지만 어쩐지 조용한 균열이 피부 밑에서 꿈틀대는 것 같았다. 지은아, 오늘은 같이 장에 다녀올까? 네, 어머님 뭐 사러 가실 거예요? 소고기 좀 사고 네가 좋아한다던 감자도 사려고. 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자조림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상냥했지만 미자는 자꾸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 용케 느꼈다. 장에서 돌아와 부엌에 선 채 두 사람은 나란히 반찬을 만들었다. 지은아, 국간장 좀 더 줄래? 네, 여기요. 지은이 재빨리 국간장을 건넸다. 그러다가 김치찌개 냄비를 쏟을 뻔했다. 조심해. 순간 뜨거운 국물이 미자의 손등을 튀겼다.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이 먹으니 손끝 감각도 무뎌지네. 허허.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순간 미자는 그 눈동자에 짧게 번지는 차가운 기운을 어렴풋이 봤다. 방금 저 표정? 낯설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늦은 오후, 민준이 퇴근해 들어오자 지은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여보, 밥 먹자. 엄마랑 아빠 다 기다리고 계셔. 알았어, 잠깐만. 지은의 표정엔 약간의 불만과 피로가 엉켜 있었다. 식탁에 모두 모였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처럼 자상한 미자는 먹을 것을 챙기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살짝 굳은 민준과 차분한 지은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저녁이 끝날 무렵 민준과 지은이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엄마 아버지도 신경 쓰이시잖아.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아, 민준! 아니, 내가 네 편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됐어. 듣기 싫어. 항상 네 가족, 네 엄마 편만 드네. 나도 이 집에 꼭 맞춰 살아야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밖에서 듣고 있던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 듣는 며느리의 언성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분노, 거침없음, 평소에 그 예의 바르고 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이 울컥하며 소리쳤다. 제발, 우리 같이 노력하자니까. 왜 이렇게 나만 몰아붙여? 너나 잘해. 네가 나 이해해주긴 해? 나도 사람인데 매일 숨죽이고 살 수는 없어.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까지 울렸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깜짝 놀란 민준과 지은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이미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는 거니?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하고 낮았다. 지은은 순식간에 표정이 변했다. 쏟아질 듯 울음을 억지로 참는 얼굴, 고개를 푹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일수록 가족끼리 더 서로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미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가 너무 차갑게 굴어요. 저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고. 민준이 기가 막혀 고개를 돌렸다. 뭐가? 맨날 내가 나쁘다고만 하잖아. 진짜 지친다. 이미자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다.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됐어. 이제 그만해. 나 정말 지쳤어. 민준이 방을 나가버리고 거실엔 지은의 흐느낌만 울렸다. 이미자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지 말거라. 네가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 네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한숨,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부엌으로 나가 차를 끓였다. 대호가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왔다. 여보, 또 밤새 못 잤어? 응, 요즘 우리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서. 민준이는 어떻고, 지은이는 어떠냐? 지은이가 많이 예민한 것 같아. 그냥 어딘가 마음속이 시커먼 게 느껴져. 대호는 한참 뜸을 들이다 미자를 안아주었다. 여보, 너무 맘 고생하지 마.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며칠 후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다. 지은은 예전처럼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미자 앞에서는 살갑게 굴었다. 그러나 민준이 퇴근하는 시간이면 표정이 확 달라졌다. 또 늦었네? 회사 핑계 그만 좀 대. 지은아, 이건 일이잖아. 나도 어쩔 수 없지. 지은은 냉소적으로 코웃음 쳤다. 내 가족이 그렇지 뭐. 집안보다 일이 중요하지. 언제나 그랬잖아. 민준이 화가 치밀었다. 지은아, 너 정말 왜 이래? 엄마 아버지 앞에선 다르게 굴고 나 앞에선 사람 바뀌는 것 같아. 지은은 소리쳤다. 난 언제나 너 때문에 상처받는다. 나만 이 집에 맞춰야 하잖아. 당신들끼리만 가족이고 난 항상 외톨이야.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문득 미자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니? 또 싸우니? 지은은 곧장 눈물을 글썽이며 미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 정말 이 집에 잘 적응해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미자는 얼떨결에 지은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애썼다. 조금씩 천천히 해보면 되지. 하지만 미자는 속으론 불안했다. 겉으론 상냥한 지은, 속으론 자기 아들을 몰아세우는 지은. 두 얼굴의 며느리가 낯설기만 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미자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을 때 뒤쪽에서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나오지도 않고 뭐해? 아침 다 됐다는데?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이 무거운 얼굴로 침실에서 나온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엄마 아버진 아직 주무시잖아. 어휴, 신경이나 써줘. 나만 종 부리듯 하지 말라고. 순간 거실에 대호가 와서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고. 지은은 바로 말투를 바꿔 사근거리며 대회게 말했다. 아버님, 저 오늘 아침에 민준이랑 조금 다투었어요. 저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해 죄송해요. 대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거실을 돌아섰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진짜 왜 이러냐?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냉정하게 속삭였다. 내 부모 앞에서만 착한 척 그만해. 당신도 가식적인 거 알잖아.
민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은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어차피 내 가족 아무도 날 진심으로 받아준 적 없어. 갑자기 미자가 들어왔다. 뭐가 그렇게 힘드니, 지은아? 지은은 잠시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감싸 안고 억울하게 흐느꼈다. 죄송해요, 네 어머님. 제가 요즘 정말 예민하고. 미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힘들면 말해.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은은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 언니. 진짜 미치겠어. 이 집 너무 답답해. 시어머니만 아니면 진작 나갔지. 민준도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나만 바보 같잖아. 문득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지은은 황급히 통화를 끊는다. 문틈 사이로 미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비쳤다. 방금 들은 거야?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속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미자는 민준과 단둘이 대화하려고 부른다. 민준아, 너 지은이랑 괜찮니? 민준은 고개를 떨궜다. 사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엄마. 요즘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야. 그래도 가족이잖니. 어떻게든 좀 풀어볼 수는 없을까?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노력했는데 조금만 뭐라고 해도 성질부터 내. 엄마 앞에선 또 천사인 척하고 나한테만 독해. 미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자, 민준아.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 엄마가 나설게. 이 말을 끝으로 이미자 역시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며느리 욕만 듣고 참기만 할 수는 없다고 다짐해야 했다. 얼마 후 평일 저녁 식탁에 앉아 셋이 밥을 먹고 있었다. 지은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을 뗐다. 어머님, 사실 저 곧 일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미자는 놀란 얼굴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카페 창업. 오래전부터 꿈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요. 민준이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자는 망설이다 답했다. 준비는 많이 했니? 자본금도 꽤 들 텐데. 지은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날카롭게 대꾸했다. 왜요? 못 믿으세요? 다들 저 무능하다고 하잖아요. 이번엔 저 혼자 할 거예요.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지은은 젓가락을 탁 내려놨다. 앞으로 제 일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미자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강한 바람이 창문에 부딪혔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게 바라봤다. 이 집에 진짜 어둠이 드리운 걸까? 아니, 아직은 가족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서늘한 불안감이 또 한 번 깊이 스며들었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자 집안은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대호는 한동안 말없이 신문만 넘겼고 미자는 슬금슬금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다. 며칠 동안 이어진 불편한 마음이 가슴에 맺혀 답답했다. 잠시 후 민준이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 얼굴엔 깊은 고민과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미자가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지은이 그냥 마음이 힘든 것 같아. 예전부터 카페에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엄마가 너희 걱정 안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도 알지?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우리 노후의 전부라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알아요, 엄마. 그런데 지은이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해.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아내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무조건 옆에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그는 부끄러운 듯 눈물을 머금은 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은이, 정말 나 아니면 의지할 사람 없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 더 이상 같이 못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미자는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준아, 네가 엄마 앞에서까지 이렇게까지 무릎 꿇을 일이니?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우리 민준이 평생 그렇게 바른 애잖아. 내가 그동안 모아온 비상금이 좀 있다. 당장 다 내줄 순 없지만 반만이라도 빌려주자고.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미자 부부는 은행에서 적금을 깨고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왔다. 미자는 밤새 잠을 설치며 수십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며느리가 정말 패가망신할 사람은 아닐까? 그날 저녁 미자와 대호, 민준, 지은이 소파에 둘러 앉았다. 미자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내밀었다. 지은아, 네가 열심히 한다는 약속을 믿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이 돈, 카페 시작하는데 보태렴. 다만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은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어머님. 저 앞으로 꼭 효도할게요. 성공해서 제일 먼저 두 분 모시고 여행 보낼 거니까요. 그 모습에 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미자의 눈동자엔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불안이 맴돌았다. 밤이 깊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들기 전에 미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이번만은 믿어봐도 되는 걸까? 어쩌다 우리 집에 이렇게 균열이 생긴 걸까? 창밖 장대비가 창틀을 두드렸다. 먼 곳에선 희미하게 구름 사이로 번개가 잠깐 빛났다. 미자의 마음속에도 무겁고 어두운 구름이 걷히지 않고 쌓여만 가는 듯 했다. 재정 위기의 시작, 카페 오픈 당일. 인천의 하늘엔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이미자의 마음속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미자와 대호는 손에 작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들고 지은의 카페를 찾았다. 간판이 번쩍이는 지은스 브루라는 이름을 본 순간 미자는 참을 수 없는 걱정에 가슴이 저릿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지은은 예의 그 미소로 인사했지만 그 눈빛엔 냉랭함이 맴돌았다. 카페 너무 예쁘다, 지은아.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예쁘죠? 요즘은 이런 감성이 트렌드라서요. 지은은 짧게 대꾸하고 손님들과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호가 소리 없이 미자를 바라봤다. 여보, 왜 이렇게 긴장돼? 보여? 글쎄, 뭔가 잘 되면 좋겠는데 말이지. 그때 카운터 주변에 모여있던 지은의 친구 한 명이 속삭였다. 야, 저기 두 분 내 시부모 맞아? 왠지 촌스럽게 생기셨다. 지은은 입꼬리만 띄운 채 소근거렸다. 우리 엄마 아버님이세요. 나도 사실 좀 본인의 친구들 앞에선 한없이 여유롭고 시부모에겐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였다. 오후 내내 카페엔 손님이 띄엄띄엄 드나들었다. 대부분이 지은의 지인들이었다. 미자와 대호가 창가 자리에 앉아있자 지은은 한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은아, 우리도 커피 두 잔만 줄래? 미자가 조심스레 불렀지만 지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좀 바빠서요. 그때 한 친구가 지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 시어머니 성격 좋으시네. 아까부터 계속 눈치만 보시던데? 지은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집에서도 전화 안 받으려고. 뭐만 하면 참견이야. 대호는 몰래 한숨을 쉬었다. 이미자는 본척 못한 채 창밖만 바라봤지만 두 귀로 뚜렷하게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카페엔 활기가 돌지 않았다. 처음 친구들이 격려차 왔다 가고 나서는 손님이 하루 네댓 명뿐이었다. 지은은 점점 신경이 곤두서고 표정이 굳어졌다. 오늘도 매출이 겨우 3만 원이네. 이러다 월세 못 내겠어. 지은은 계산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다려? 네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는데?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집에서 받아오지도 못하고. 요즘 회사도 어렵잖아. 내 카페 일 나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어. 됐어. 내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할 테니까. 지은은 냉랭하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튿날 저녁 집에서 식사 중에 지은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이번 달 임차료가 좀 모자라서요. 혹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자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저번에도 많이 보탰는데 또 모자라니? 지은의 얼굴엔 불만과 조급함이 번졌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변수가 있잖아요. 어머님,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몰라요. 진짜로. 너무 힘들면 정말 죽고 말지.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미자는 망설이며 대호를 바라봤다. 대호는 한참 혼잣말처럼 입을 달싹였다. 여보,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을까? 미자는 고민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대호는 결국 애지중지 타던 차를 팔았다. 서글픈 마음의 자동차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 마지막으로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아니야, 난 네 선택 이해해. 대호는 한숨을 쉬며 미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차를 판 돈 대부분은 지은의 계좌로 송금됐다. 며칠 후 카페에 들른 미자. 지은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오늘 좀 바빠요. 거기 앉으세요. 지은의 친구와 몇몇 손님이 모여 컵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지은에게 말했다. 너 시부모님 진짜 열정적이시다. 왜 이렇게 자주 오셔?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계속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답답하죠. 집에서도 집요하게 신경 쓰고. 친구들이 킥킥 웃었다.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지은은 엄숙한 얼굴로 모니터를 쳐다봤다. 아, 오늘도 적자네. 갑자기 짜증을 내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시간이 더 흘렀고 카페는 점점 더 손님이 끊겼다. 재고는 쌓이고 직원 월급도 간당간당했다. 밤마다 지은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식탁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문득 미자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이번 달 관리비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죄송한데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니면 저 여기서 뛰어내릴 것 같아요. 피로와 체념에 찬 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이젠 우리도 더는 도와줄 여유가 없구나.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도 어머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셔야죠. 가족이라면서요. 지은이 언성을 높였다. 옆에서 통화 소리를 듣고 있던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만 좀 해. 이제 우리 부모님도 힘드셔. 지은은 핏대를 세웠다. 쉬워? 우리 엄마는 벌써 돌아가셨고 내 부모님밖에 없잖아. 내 입장이 되어본 적 있냐? 얼마 후 미자와 대호는 결국 남은 적금까지 일부 해지해 지은에게 건넸다. 이젠 더는 여유가 없었다. 카페 영업은 점점 더 악화됐고 어느 날 지은은 집에 돌아와 한없이 울기만 했다. 민주는 그런 지은을 안아주려 했지만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다 내 가족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밤이면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우린 정말 이용당하는 걸까? 아니겠지. 지은이도 힘드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집안의 금융 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호가 모아둔 전 재산이 지은의 손에 넘어간 뒤 집안 분위기는 차갑고 암울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아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망할 것 같아, 여보. 지은은 막무가내로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조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대호는 처음으로 미자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우린 평생 아끼고 모은 건데? 미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애들이니까
도와주려 한 거잖아요. 그런 가족애가 우리 발목을 잡았던 거 아닐까.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카페 영업 마지막 날, 폐점 안내문을 붙이며 지은은 손끝이 떨렸다. 민준이 같이 정리하려 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시부모만 탓했다. 당신네 부모님, 돈 많으면서 왜 나에게까지 인색해? 내 인생 이렇게 망칠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라 하지 그랬어. 민준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제 됐다, 지은아. 우리 모두 피곤해. 지은은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고 그날 밤 미자와 대호는 오랜만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 글쎄, 모르겠어. 가족이란 게 뭘까? 이젠 하나도 모르겠네. 창밖엔 장대비가 쏟아지고 어둠은 식구들 마음까지 짓누르고 있었다. 환상의 붕괴 지은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폐점 공지가 붙은 출입문 앞에 서서 지은은 슬픈 눈으로 텅 빈 매장을 바라봤다. 한때 아늑한 음악과 커피향,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황량하고 쓸쓸함만 감돌았다. 지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 꿈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이야. 짐을 정리해 집으로 돌아올 때 지은의 손에는 미지급된 임대료 청구서와 밀린 각종 고지서가 들려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 미자를 불렀다. 어머님, 급히 도움 필요해요. 카페 정리하는데도 돈이 들고 밀린 관리비며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은행 계좌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미자는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은아, 너도 알잖니. 우리도 이젠 정말 가진 게 없구나. 남은 돈도 다 내 카페에 썼잖니. 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저보곤 어떡하라고요? 직장도 못 구하고 친구들은 하나같이 무책임하게 굴고 가족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요. 미자는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뒤 지은은 또다시 새로운 명목을 대며 미자를 찾아갔다. 사실 이번엔 친구 대신 대출을 보증해줬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버렸어요. 저보고 돈 갚으래요.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님. 미자는 더욱 오그라드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지은아, 이젠 더 이상 진짜 힘들다. 이 집도 팔 생각했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여? 지은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럼 파세요. 저 생각해 주신다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몇 달이 흐르자 이 집엔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은은 무기력하게 거실을 어슬렁거렸고 민주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소주병을 들이켰다. 폐쇄된 카페의 간판이 떠오르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또 술이야? 지은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너야말로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루 종일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민주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잖아. 넌 하루 종일 돈 구걸밖에 몰라? 지은은 벌떡 일어나 식탁을 쳤다. 뭐라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결혼만 하면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 집이나 내 가족이나 똑같아. 다 내 인생 망쳤어. 순간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가족, 내 부모, 내 인생을 네가 다 망쳤어. 그는 술병을 거칠게 내동댔다. 소리가 크게 나자 미자가 놀라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니? 둘이 왜 또 싸워? 지은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님, 민준이가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내가 네 마음 같으면 차라리 집을 나가겠어. 눈물을 머금은 지은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미자는 식탁에 꼼짝없이 앉아 한숨만 쉴 뿐이었다. 그 뒤로 지은은 점점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더 멀어진 표정으로 가족을 대했다. 그녀는 이제 미자와 대호가 집에 있을 때도 대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한숨만 푹푹 쉬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낯선 젊은 여자 몇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여기가 내내 시댁이구나 생각보다 평범하다.
지은은 킬킬 웃으며 친구들에게 음료와 과자를 내왔다. 여기 이 집 사실 다 우리 시부모님 돈이지 뭐. 난 그냥 손님일 뿐이야. 솔직히 답답하지 않니? 와, 대박. 시부모가 다 해준다더니 진짜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시끄럽게 수다를 떨었다. 홧김에 지은은 더 강하게 말했다. 처음엔 시댁에서 날 딸처럼 아낀다더니 다 거짓말이야. 쓸데 있는 척하면서 막상 필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줘. 요즘엔 나보고 동이신이라네. 친구들은 소리를 죽이며 옆에서 수군거렸다. 와, 진짜 헬시댁이네. 이제 뭐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모르지. 뭐? 나도 이 집 빨리 내 이름으로 돌리고 싶어 죽겠어. 이때 대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그는 거실이 떠들썩한 걸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자는 부엌에서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삼킨 듯한 정적이 집을 감쌌다. 미자는 조용히 지은에게 말을 꺼냈다. 지은아, 우리 집이 내 휴게소가 아니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서로 기대야 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 않니? 지은은 고개를 외로 돌린 채 미자의 손을 뿌리쳤다. 저도 더는 기대고 싶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안 하셨겠죠. 저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민주는 방구석에 앉아 손끝을 떨며 담배를 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존경하던 자신의 부모를 원망했다.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왜 우리 가족은 점점 망가져만 가지? 며칠 뒤 지은은 또다시 미자를 찾아왔다. 어머님, 저 병원에 좀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진찰료 좀 부탁드려요. 미자는 애써 태연한 얼굴로 돈봉투를 내밀었다. 마지막이야, 지은아. 우리도 더 이상은 정말 안 된단다. 지은은 대꾸도 없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 방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본 미자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한계야? 밤이 되면 민주는 침대에도 눕지 못한 채 거실에서 TV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어느 순간 문득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동체였던 우리 집은 언제부터 균열이 생겼을까? 이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까? 그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고 마음속엔 미지근한 분노와 좌절이 남았다. 며칠 후 집엔 더 많은 청구서와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 그냥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미자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엔 동정도 안타까움도 아닌 씁쓸한 체념만 남아 있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더는 함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각자 다른 공간에 갇혀 각자 외로움만 곱씹었다. 하루는 혼자 방에 앉아 있던 지은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원한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이렇게 가족의 신뢰와 사랑은 산산이 깨어지고 있었다. 부질없는 욕망과 오해, 그리고 끝없는 요구들은 끝내 가족 모두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그 미소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계획의 어둠 지은의 태도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챙겼다. 카페가 망한 뒤 집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어느새 이 집의 주인처럼 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미자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지은의 방에서 들리는 수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언니, 시부모 그 둘? 이제 슬슬 요양원에 보내야지. 집도 결국 내 거니까 뭐. 지은은 전화를 붙들고 작은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마음 약해 빠져가지고. 내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다 넘어올걸.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 떨어졌다. 어? 이 소리 뭐지? 지은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무시하며 계속 속삭였다. 요양원 알아봤는데 비용 받는 집 팔아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는 재산 분할할 때 받으면 돼. 언니, 걱정 마. 이 집만 내 명의로 돌리면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지 뭐. 미자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실핏줄이 눈에 뜨이게 올라왔다. 이 아이가 그동안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미자는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혼자 눈물을 흘렸다. 남편 대호가 다가왔다. 왜 그래, 여보? 또 무슨 걱정이야? 미자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우리 지은이한테 다 속은 것 같아. 저 아이, 우리 그냥 귀찮은 짐짝으로 여기는 것 같아. 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부모를 요양원에 쳐넣고 집을 자신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지은은 더욱 대범해졌다. 이제는 대놓고 남을 깔보고 가족을 무시하는 듯 행동했다. 설거지를 하다 미자를 향해 짜증을 냈다. 어머님, 손이 왜 그렇게 느려요?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다. 지은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짜 저 시댁 쓸모도 없어. 그냥 요양원에나 보내고 싶다. 그날 밤 지은과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 야, 넌 시부모 관리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잔소리하면 요양원 얘기 꺼내. 겁먹거든. 지은은 키득거리며 답했다. 나도 그럴까? 이제 대놓고 말해볼까 싶어. 며칠 뒤 지은은 부모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이 집 너무 좁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던데 거기 가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미자와 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아, 그런 말은 우리한테 너무하구나. 너무하단요? 가족이라면 더 잘 살아야죠. 저도 제 인생 좀 찾고 싶어요.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다. 너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네가 가족이라면서 우리와 살던 시간들이 다 가식이었니? 지은은 선을 그은 듯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 다 알았으니 선택만 하세요. 집 팔아서 요양원 가시고 이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자는 이날 밤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누웠다. 대호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으나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만든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우리는 사랑과 이해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동네 친구가 놀러와 조용히 미자에게 물었다. 왜 요즘 그렇게 힘들어 보여? 얼굴이 까칠해졌어. 미자는 한숨만 내쉬었다. 말도 마.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내쫓으려 해. 가족이 아니었어. 다 이용당한 기분이야. 며칠 뒤 미자는 작은 노트에 남편과의 대화, 지은이 한 말, 그리고 느낀 감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걸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가족을 믿을 수 없었다. 한밤중 거실에 앉아있던 지은이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언니, 여기서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야. 곧 다 끝내버릴 거야. 시부모 내보내고 우리만의 공간 만들면 완전 자유 아니겠어?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나이 먹고도 그 집을 차지한다니. 나중에 한 수 배워야겠네. 지은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흉하게 웃었다. 이날 이후 미자와 대호는 극도로 방어적으로 변했다. 대호는 미자에게 말했다. 우리 이 집 지은이 손에 넘어가기 전에 조용히 팔자. 신중하게. 그래야 우리도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대로 끌려다닐 순 없어.
부부는 비밀리에 부동산을 알아보고 다른 도시로 이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지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며칠 뒤 지은은 친구를 집으로 부르고 또다시 시부모를 조롱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 집도 내 거야. 저 늙은이들. 순진해서 뭐든 다 속더라. 그냥 짐이야, 짐? 그 말에 미자가 베란다에서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몰래 귀를 기울였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래, 이제 정말 더 이상 참지 않아야겠다. 미자는 다음 날 남편과 단호히 결심했다.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가족도, 인내도 이제 한계야. 그날 밤 미자는 거울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끝까지 살았던 이유가 가족이었는데 이젠 내 인생을 지킬 차례야. 지은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기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무관심과 냉소, 그리고 흔들림 없는 탐욕은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미자와 대호의 눈빛에도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뿐이었다. 이렇게 한때는 정 많던 가족의 공간이 이제 희미한 적대와 의심의 그림자로 가득 차갔다. 배신의 정점 대호의 생신을 맞아 집안은 겨우 차려진 잔치 분위기로 가득했다. 미자는 새벽부터 손수 음식을 장만했다. 어릴 적부터 매년 챙겨오던 가족의 작은 의식.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미자는 묘한 불안과 허전함에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은아, 오늘 꼭 같이 저녁 먹자. 아버님 생신이야. 그녀는 아침부터 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준마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요즘 바쁘니까 혹시 못 오면 이해해줘. 엄마,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자. 저녁이 되자 대호는 새 와이셔츠를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오늘 지은이 온다지? 하지만 식탁 위엔 끝내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아닌 낯선 휴대폰 벨이 울렸다. 미자가 전화를 받자 냉랭한 목소리. 화환이 곧 도착할 거예요. 아버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오늘은 참석 못해요. 전화 너머의 지은 목소리엔 일말의 따뜻함도 예의도 없었다. 잠시 뒤 생일 케이크와 화환이 집 앞에 도착했다. 택배원은 무표정하게 상자를 내밀고 떠났다. 대호와 미자는 허탈함에 목이 메었다. 자기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자. 민준아, 네가 찍어라. 케이크 앞에 앉은 세 식구. 민준의 눈엔 어둡고 불편한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촛불을 끄자마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 이 집 이제 물려주실 때 된 거 아니에요? 대호가 주름진 손을 움켜쥐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직 현역인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야? 아빠, 엄마도 점점 건강 나빠지시고 나랑 지은이도 안정되려면 미리 처리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미자의 눈가가 흔들렸다. 민준아,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니? 솔직히 지은이가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우리도 미래 준비해야 하니까. 대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집이 그렇게 갖고 싶으면 나랑 엄마 무덤까지 내다 팔란 말이냐. 우리가 왜 아직 살아있으면서 그런 고민을 해야 하냐. 민주는 말문이 막혔고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저 지금 바쁘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톡을 읽다. 급기야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조금만 성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반대편에선 깊은 한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전 바빠요. 솔직히 이런 가족 행사 이제 의미 없어요. 엄마도 그만 집착 좀 하세요. 이 말에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호는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봤다. 참 세상 좋아졌다. 며느리가 집에 안 오고 화환만 보내는. 그의 목소리는 쓰리고 쓸쓸했다. 남은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 했지만 이미 모두의 젓가락은 허공만 맴돌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민준이 술 기운에 말을 다시 꺼냈다. 아빠, 엄마,
솔직히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리하고 우리에게 좀 맡기세요. 더는 못 듣겠다! 대호는 소리쳤다. 니들, 우릴 아직 살아있는 인간으로 생각하긴 하냐? 민준도 자제력을 잃었다. 사실 난 결혼 내내 부모님이 참아주랄 때마다만 억울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그때 지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그 목소리는 삐딱하고 무례했다. 엄마, 저 좀 그만 귀찮게 하세요. 언제까지 이 집 일로 신경 써야 하죠? 솔직히 힘들어요. 다 정리하고 시설 들어가든 말든 저희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자 미자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구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는 거실 구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미자는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어두워진 채 그대로 쓰러졌다. 대호는 깜짝 놀라 급히 부인을 부축해 침대로 옮겼다. 민주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잠시 후 의식을 되찾은 미자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다. 넌 정말 우리 가족이었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너를 키웠는데 결국 우리를 내다 버리려 하다니. 민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자가 평생 처음으로 그를 등진 채 등을 돌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자는 눈물을 닦고 이를 꼭 악물었다. 이대로 당하지만은 않겠어요. 저 아이들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대호는 모처럼 아내의 결연한 표정에 왠지 힘을 얻는 듯 끄덕였다. 거실에는 서서히 불을 끈 어둠이 스며들었다. 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만으로 가족을 지키는 시대는 끝났어. 가족마저도 함부로 믿지 못할 때 내 자신이라도 지켜야지. 그날 이후 미자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엔 한없이 인자하고 상냥했던 얼굴에서 단호함과 절박함이 번져나왔다. 밤이 깊도록 미자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진 듯 완전히 일어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각오를 다졌다. 대호 역시 묵묵히 아내 곁에 누워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내 딸, 내 아내, 그리고 며느리까지 다 어그러졌구나. 창밖엔 도시의 불빛만이 덩그러니 반짝였다. 복된 텅 빈 정적, 그리고 미지근한 냉기가 가득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족이 서로를 상처내고 있었다. 삶을 공유하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고요한 배신의 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미자의 가슴에도 마지막 희망이 서서히 식어갔다. 판을 뒤엎다 미자는 생애 처음으로 냉정한 결심을 내렸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그림자처럼 곁을 맴도는 밤,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할 거야. 이튿날 새벽 미자는 남편 대호를 조용히 깨웠다. 여보, 우리 이 집 이제 정리합시다. 대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옳아. 우리도 더는 끌려다닐 수 없지.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동네 가까운 부동산을 찾았다. 직원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 집 조용히 팔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모르게. 중개인은 깜짝 놀랐지만 부부의 결연한 표정에 더는 묻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비밀로 하겠습니다. 시세 좋은 대로 매물 내놓을게요. 며칠 후 미자 부부는 아들 몰래 은행을 방문했다. 거액의 계좌, 이체와 비밀번호, 모든 재산의 관리를 강화했다. 또 가까운 도시인 전주에 소형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했고 은퇴 후 조용히 살 계획까지 철저히 세웠다. 미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도 이때였다. 저희 부부 명의의 집을 매각한 후 자녀에게 일절 양도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지키고 싶어요. 변호사는 신중히 설명했다. 명의 이전, 위임장, 공증까지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쪽에서 소송을 건다 해도 부모님 방침이 확고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자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는구나. 아파트 매매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구매 희망자가 바로 나타나 계약금을 송금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가 평생 아껴온 이 집 결국 끝이 오긴 오는구나. 대호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우린 마지막 남은 선택권이라도 지킨 거야. 죽을 때 후회는 없을 거야. 그날 밤 부부는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결혼 이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전주에선 뭘 하면서 살까? 노후엔 우리만 생각하며 조용히 살아도 되겠지?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남 눈치 볼 필요 없어. 며칠 후 동네 이웃에게서 한마디가 슬쩍 지은 귀에 흘러들었다. 집 내놓으셨다면서요? 이사 가실 건가 봐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진짜? 저 사람들이 내 집을 팔아버리나? 그날 저녁 지은은 집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다. 집 팔 거예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래요? 미자는 이미 감정이 식은 듯 차분히 말하였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 모은 결과다. 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니?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몇 년을 시집살이하며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다 뺏겠단 거예요? 대호는 단호하게 맞섰다. 그래, 넌 우리한테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다. 더 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어. 지은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법적으로도 며느리 권리가 있는데 소송 걸어요. 부모 버리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미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이 집, 이 돈 모두 우리가 정리할 거다. 죽더라도 널 위해선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지은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다음 날 전주로의 이삿짐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미자와 대호는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사는 곳을 가족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다. 이삿날 새벽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거실을 둘러봤다. 미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공간에는 추억이 묻혀 있었지만 이젠 다 흘러가 버렸어. 대호는 부드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쓰자.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하자 미자는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엔 후련함도 섞여 있었다. 나는 내 자존심이라도 지켰다. 미자가 남겨둔 마지막 메시지를 받으려 지은은 황급히 집에 뛰어들어왔지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거실, 벽만 남은 방, 이미 이사간 흔적들이 온 집안을 휩쓸었다. 지은은 소리쳤다. 어디 간 거야? 내 집, 내 인생, 내 가족, 다 내 손에서 사라졌어. 그녀는 절망과 분노 속에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아있는 계약 해지 통지서 한 장만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 순간 민준이 집에 들어왔다. 빈 집을 보곤 머리를 감싸쥐었다. 설마 부모님이 정말 떠나신 거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할 선택에 혼란스러워했다. 반면 전주의 작은 신축 아파트, 오랜만에 평온이 돌아온 미자와 대호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다. 여보,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노을을 보는 게 얼마만이지? 매일이 선물 같아. 비록 돈도 집도 예전 같지 않지만 나는 지금이 좋아. 미자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만 남은 집,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희생만 하는 어머니, 아내로 남지 않을 거야. 내 행복도 내가 직접 찾아야지. 그 시각 서울 빈집에 남겨진 지은과 민준. 희망이라 믿었던 모든 게 허무하게 사라진 순간에도 가족이란 이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오롯이 미자와 대호를 위해 열리고 있었다. 불꽃 튀는 대립 더 이상 미뤄질 건 없었다.
이삿짐 트럭도 떠나고 빈집에는 미자와 대호가 남은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유리컵이며 사진, 놓고 갈 물건들과 추억들은 이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고 미자는 시큰한 마음을 안고 현관에 섰다. 갑자기 집 문이 쾅 열렸다. 지은이 난 폭풍처럼 거칠게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이 집이 내 몫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미자와 대호는 담담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내 조용히 맞섰다. 네 몫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건 네 착각이야. 미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지은은 두 손을 덜덜 떨며 소리쳤다. 몇 년을 참아가며 시댁살이 버텼는데 이게 대답이에요?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고작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대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끝이야. 너한테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우리 삶, 우리가 마무리한다.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이런 식이면 절대 안 넘길 거예요. 소송도 가고 신고도 다 할 거예요.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도 내 편이야. 미자는 숨을 고르며 한 발 다가갔다. 원한다면 해봐라.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다. 우리는 더는 너한테 휘둘리지 않아. 이 집, 이 삶, 우리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화가 치밀어 오른 지은은 주변에 불평불만을 퍼부었다. 나 같은 며느리 어디 있다고 이런 대접을 해요. 이 동네 무슨 꼴보이라고 이러는 거냐고요. 이 말을 들은 대호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고쳤다. 많이 참았다. 우리가 내 가족이기 전에 우리 인생도 소중했단다. 넌 그걸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지. 그 순간 이웃들이 한두 명씩 계단 아래로 모여들었다. 속닥이는 소리, 숨죽인 시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 한 노부인이 말했다. 도대체 뭔 일이에요? 왜 저렇게 소리가 커? 누군가는 고개를 흔들며 속삭였다. 저 며느리 소문, 예전부터 말 많았지. 결국 터진 거야. 지은은 그런 시선도 무시하고 더욱 격하게 다그쳤다. 부모님이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머니,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인정해요? 이럴 거면 왜 며느리 삼았어요? 미자가 대답했다. 인정받고 싶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배워왔어야지. 가족이란 건 베풀고 이해하는 거야. 넌 처음부터 하나도 몰랐지. 지은의 분노가 끝내 절정을 찍었다. 그녀는 미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외쳤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 없었으면 이 집도 이 가정도 벌써 다 부서졌을걸. 미자가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맞서 말했다.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네가 남긴 건 결국 상처와 원망뿐이었어.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문 옆 신발장에 걸터앉아 소리쳤다. 차라리 나쁜 년이라 욕해요.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래도 집만 넘겨줘요. 넘겨줘요. 안 그러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대호가 핏대선 목소리로 외쳤다. 이봐,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네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방 한쪽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제발, 제발 좀 그만해. 모두 다 끝난 거야. 이제 우리 비참해지기만 할 거야. 지은은 남편을 노려보며 또 소리쳤다. 너도 똑같아. 당신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당신 부모, 당신도 다 똑같아. 민주는 순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방 안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이때 미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조용하게 선언했다. 내가 이제껏 참고 살았던 이유는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삶 지키려는 거야. 아직도 몰라? 널 위해 내가 여기까지 희생했다는 착각은 그만해라. 분노와 슬픔, 배신과 집착이 어지럽게 뒤섞였다. 이웃들은 입을 다물고 그 모습을 슬쩍 지켜볼 뿐 아무도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만들 거야. 대호가 문을 활짝 열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젠 여기 내 공간이 아니야. 우리 인생
끝까지 지킬 거다. 더는 구걸하지 말고 네 갈 길 찾아라. 미자가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내일부터 여기엔 아무도 없어. 너희끼리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지은은 더 이상 목소리마저 차분해질 정도로 지쳐 있었다. 미자의 마지막 시선은 단호했으며 대호 역시 고개를 돌렸다. 문 밖에 나선 두 부부는 이웃들의 걱정스런 눈빛 속에 조용히 복도를 따라 집을 떠났다. 남은 집 안에는 오직 분노와 허탈감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두 손을 꽉 쥐며 자신한테 남은 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원래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민준 역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지막 회한을 삼켰다. 이로써 한때 한 지붕 아래 머물던 가족의 마지막 대립은 끝났다. 남은 건 각자의 상처와 다시는 돌이킬 수는 없는 이별뿐이었다. 붕괴와 해방 새벽 이슬이 잔뜩 날린 도시의 골목. 오랜 시간 머물렀던 집 마지막 박스까지 이삿짐 트럭에 실린 뒤 미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아놨다. 조금의 미련과 후회, 더 이상의 회한조차 사라진 표정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출발하자. 대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그 속에 묻혀 지낸 세월이 스쳐갔다. 아무리 많은 희생을 쏟아부어도 가족이란 이름 아래 자신을 지워온 지난 시간이 허망하게만 느껴졌다. 트럭이 점점 멀어질수록 두 사람의 어깨는 가벼워졌다. 오랜 묵은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둘만을 위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 조용히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에 미자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몇 시간이 지나 비워진 집으로 혼자 들어온 지은. 모든 것이 비워진 공간. 벽마다 남은 못자국, 가구 없는 바닥, 먼지만 소리 없이 구석을 맴돈다. 그토록 기대하던 집, 이제는 소유할 수 없는, 오히려 자신을 버린 듯한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다. 지은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거실에 주저앉았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다 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주방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한 장의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견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소유도 내 미래도 아니다. 짧고 단호한 친필만이 남아 있었다. 이웃들은 이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창 밖에서,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슬쩍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지은은 그 시선마저 괴로웠다. 아무도 자기의 편이 아니었고 결국 남은 건 텅 빈 방과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민준도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술에 취해 밤거리를 서성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거나 부모님을 더 일찍 이해했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까. 그의 마음엔 뿌리치기 힘든 패배감과 깊은 후회가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며칠이 지나고 민주는 결국 전주로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는 외투 깃을 세우고 새로 이사한 소형 아파트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을 두드리자 미자가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과 낯선 거리감에 한동안 말을 잊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그의 음성엔 진심 어린 눈물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미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냉철하고 담담했다. 네가 우리를 돈과 집으로 평가했을 때 이미 모든 건 무너졌단다. 사랑이 없는 곳에 가족이라는 말은 의미 없어. 대호도 덧붙였다. 네가 네 방식대로 살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이제 더는 돌아보지 마라. 민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터져나온 오열에 어깨가 들썩였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만의 새 평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것이다. 지은 역시 마지막 소식을 들었다. 전세 계약이 해지되고 집주인이 새로 입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머물 자리도 돌아갈 곳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빈집 앞을 서성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집만 얻으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정말 뭐가 남았지? 가족도 잃고 남편도 멀어지고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뒤늦게 돌아보는 자신의 선택이 그토록 허무하고 뼈아팠다. 전주의 작은 방에서 미자와 대호는 자신들의 일상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었다. 늦은 오후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묵은 상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이제야 나답게 산다는 기분이 들어요. 희생이라는 이름만으로 참았던 세월 속에서 내가 누군지 점점 잊어갔는데 지금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둘이서 서로에게 집중하자. 남은 하루하루는 남 걱정 말고 우리 기쁘게 살아보자. 집 없는 지은, 집을 떠난 미자와 대호, 그리고 홀로 후회하는 민준.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가족이란 결국 사랑과 존중이 있을 때 진짜 의미를 갖는 거구나.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남아있는 것. 그것이 내가 찾던 삶의 해방이다. 대호도 미자의 손을 잡았다. 햇빛이 작은 식탁에 부서질 때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과 멀어진 진정한 평온을 맛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집이라는 울타리도 무너졌지만 오직 두 사람만이 새 삶의 빛 아래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집착과 오해, 절망과 분노 모두가 산산조각 나고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마주한 순간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었다.